결국 설득이 힘든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이건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세일 중에 아주 어려운 세일즈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감명을 어디서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설심술, 설득의 심리기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이제 거절입니다. 거절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설득이 힘든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거절 때문에. 근데 거절을 당하지 않는 100% 성공 확률이 있는 일이 그건 설득이 아니죠.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밥을 꼭 먹어야 되는데 굳이 밥 먹으라고 설득할 필요 없는 거죠. 아, 안 먹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강제로 해야 되는 것들, 이건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설득이라는 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하기 싫은 일, 또는 아무 생각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설득이죠. 그럼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실과 바늘처럼 설득과 거절은 함께 갑니다. 그러면 설득 확률이 높을까요? 거절될 확률이 높을까요? 이건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거절 확률이 높은 일일수록 고소득이거나 얻는 게 더 많죠. 예를 들면 편의점 알바를 한번 볼게요.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것은 특별히 거절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달라는 거 주면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편의점에 일하는 거는 누구나 대처할 수 있죠. 그리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나 거의 최저임금을 받아요. 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세일즈다. 그 세일 중에 아주 어려운 세일즈가 있죠. 바로 보험 영업 중에서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죽어야만 돈이 나오는 보험이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필요해서 가입하거나 뭐 자동차 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죠. 어느 게 수당이 높을까요? 자동차 보험, 실손보험 이거는 수당이 작습니다. 뭐 한 7,000원 얼마 안 돼요. 근데 종신보험은요. 이전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업계 비밀이라 여러 번 상상하는 그 이상의 소득이 있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거절을 많이 당하니까. 결국 거절을 많이 당한다는 건 그만큼 얻는 것이 있다. 그 상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거절을 당하면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두렵다라고까지 합니다. 자, 거절이 두려워서 영업이 힘들어요. 거절이 두려워서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거절이 두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이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렵다. 하기 싫은 거죠. 우리가 두려운 일은 잘 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빌딩에서 아찔합니다. 큰일 납니다. 저기 서 있으면 고소공포증으로 두렵겠죠? 왜 두렵죠? 저게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미래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고 다 두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스카이다이버고 낙하산을 메고 있고 굉장히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물론 처음엔 두렵겠지만 이걸 취미로 하고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취미다. 이건 설레이는 거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 이건 두려움과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두렵고 어떤 사람은 설레요. 결국 부정적인, 그러니까 나쁜 쪽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 떨어져 죽을 거야, 다칠 거야 생각하는 사람 두렵고, 낙관적인 생각, 또 긍정적인 생각, 신날 거야, 나르는 기분이 들 거야. 이건 설레겠죠. 물론 그 안에는 안전함이라는, 낙하산이라는 거 훌륭한 그동안 뭐 훈련이 됐다는 안전함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안전하기만 하다면, 보장만 된다면, 상처받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뭐죠? 설레이는 거죠. 자, 어떤 생각? 계약을 따낼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낙관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똑같은 상황에서 설레이는 거고, 나를 무시할 거야. 욕을 할 거야. 나를 쫓아낼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그거 했을 때 내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나 팔아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얻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이 제품을 쓰면 좋아. 이 보험을 가입하면 좋아.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 좋아. 이런 서비스를 하면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마음으로 권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해요. 그럼 안타까운 거죠. 이건 두려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권했다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두려운 게 아니라 반성해야죠. 어떤 반성? 내가 진심은 다했지만 표현이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고 반성인 거죠. 그러면 다음에 또 권할 수 있죠. 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내가 남겨 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을 때 얘기했는데 거절당했으면 무안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렵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는 위험에 빠지거나 생명의 위협을 얻어요. 이게 두려운 건데 상대방이 거절했다고 내가 위험에 빠지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진 않아요. 오히려 그건 창피한 거예요. 왜 창피해?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했으니까. 스타트 점이 다르면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설레이는 거죠. 이걸 했을 때 저분이 이걸로 도움을 받았어. 이렇게 설레이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쩌지? 어쩌지? 이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죠? 어쩌지? 어쩌지? 이건 부정적인 미래를 예상한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조금만 바꿔볼게요. 어쩔까? 어쩌지를 어쩔까? 단어, 이게 우리 없는 단어니까 이거 어떨까로 바꿔볼게요. 어떨까? 이러면 어때요? 어떨까? 이건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죠? 어쩌지? 이건 부정적인 생각. 어떨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면 거절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설레이는 거죠. 거절당해도 본전이죠.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두려움의 감정에 대해서 또 돌아와 볼게요. 인문학적으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득을 연구하다 보니까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고 심리도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뇌에서 움직이는 부분이야. 결국 심리는 감정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감정을 알아가는 것이 심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감정은 어디서 나와요? 뇌에서 나옵니다. 물론 심장에서도 나오지만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뇌 구조를 좀 알아볼게요. 우리 뇌가 언제부터 비밀이 밝혀졌냐면 1차 세계대전부터 이 뇌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전에는요. 뇌를 몰랐어요. 생각은 마음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뇌수술하고 그랬어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에 이제 총알로 많은 사람이 이제 전쟁으로 총알이 박히는 거예요. 여기에. 박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총알이 박힌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상행동을 보이는 거지. 누구는 눈이 안 보이고 누구는 귀가 안 들리고 누구는 성격이 이상해지고 이 부위를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일정하게 그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 뇌지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뒤에 있는 그 후두엽이라 그러죠? 후두엽이 시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딱 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불이 번쩍하죠? 이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 측두엽, 이쪽은 청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크로스로 가요. 크로스로. 또 전두엽. 이 전두엽은 사람의 감정 조절, 판단 능력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앞머리를 다친 사람들은요, 많은 분들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막 분노하거나 이렇게 사고를 지르는 일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뇌지도가 완성된 거예요. 크게 세 가지를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우리 뇌는요, 이렇게 파충류의 뇌, 이거를 이제 생명유지의 뇌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변연계, 이 포유류의 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뇌, 이성 부분을 담당하는 이쪽이 있습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생명유지의 뇌를 다치게 되면 사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바깥에 있는 포유류의 뇌, 포유류의 뇌는 이 다치게 되면 감정에 이상이 오게 되는 걸 알았어요. 근데 감정이 이상이 오면 바깥에 있는 대뇌피질, 이성의 뇌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나쁜 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서 무조건 막 환희를 느끼고, 그리고 막 호랑이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잘생겼는데 이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란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원시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쓰지 않아야 될 것에 두려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게 맞아요. 원시 시대는 낯선 사람을 만났다는 건 뭐 이렇게 부족 간에 막 전쟁도 많았고 또 그랬으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는 건 되게 두려운 건 맞아요. 낯선 사람이 내 물건을 막 훔쳐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확률이 굉장히 작죠. 그런 아주 작은 낮은 확률 때문에 내가 밖을 못 나간다거나 이러면 이걸 이제 공황장애라고 그러잖아요. 뇌가 기능이 좀 망가진 거예요. 공황장애도 이렇게 막 두려움을 느끼는 거.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해보면 두려운 게 아닌 게 설레이는 거다. 그래서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하세요. 그래. 믿지 왜 본전하냐? 일단 본전이잖아. 여기서 내가 권했을 때 이 사람이 하면 좋은 거고. 누가? 이 사람이 좋은 거고. 먼저 이 사람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거고. 만약 거절했어? 뭐 똑같잖아요. 본전이잖아요. 대신에 안타까운 거지. 좋은 점이었는데 이걸 안 하시네.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다음에 또 만나면 되죠. 계속 반복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이걸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절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다음에 또 못 만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려움은 아닙니다. 거절은 반성인 거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미션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두렵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사진도 좋고 검색도 좋고 진짜 내가 두려운 것은 사진이나 글로 써주세요.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뭔지. 두려운 걸 알아야 우리가 거절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를 글이라든가 사진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